네, 안녕하세요.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오늘 할 거는 인발 파이프 분량과 조관 파이프 분량입니다. 인발 파이프 분량의 소재 부분인데요. 지금 왼쪽의 사진에 보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그 현장에서 나온 증상이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오른쪽의 사진은 현미경으로 실제 현미경 30배 1로 확대해서 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오른쪽은 확실히 육안으로 표시가 되죠. 육안으로 보면 지금 껍데기, 그 철강 파이프, 조관 파이프의 껍데기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맨 위에, 가운데, 맨 밑에 증상은 동일합니다. 원인은 그 일단 발생 유형은 인발 후에 조관에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조관은 흑관이라고 하죠. HR을 흑관이라고 하고, PO를 피클링 오일 파이프라고 해서 PO 파이프라고 하고, CR은 콜드롤 파이프라서 CR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조관사에서 파이프가 인발로 넘어간 다음에 인발사에서 인발 후에 직선 방향으로 껍데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미경으로 촬영을 했고요. 오타가 났네요. 발생 원인은 그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제철 제강 공정 이후에 슬라브죠. 보통은 그 파이프 코일 원 소재를 슬라브 빌렛이라고 하는데요. 연주 과정에서 기체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표피에 갇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연주 그 조합변 RH 과정에서 가열 압연을 하는데 일부 슬래그 개재물이죠. 다 못 빠져나가고 그 겉에 갇혀 있는 경우죠. 조관 시에 표면에 떠 있는 상태에서 롤에 의해서 마찰 부위가 일부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원인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진을 보면 딱 이런 경우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인발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는다 하면 참 어렵겠는데, 근거는 말 그대로 롤 마찰 부위입니다. 인발에서 보통은 그 열 처리 후에 그 전 처리, 산세, 수세, 뭐 중화, 그다음 피막, 그런 식으로 가는데, 보통 산 처리 후에 이제 회색을 띠고 그 뒤에 이제 인발을 하는데, 인발 후에 발생을 하죠. 인발 다이스에 의한 마찰보다는 조간에서 롤에 의한 마찰로 해서 껍데기가 일어난 게 전처리 후에 발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구간에 직선 방향으로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 방책은 뭐 선별이나 교환이고, 사진은 아직 기재를 못했는데, 일단 개선 내용으로는 구조관으로 사용 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동차 재료관 파이프를 쓸 경우는 원소재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막이라든가 도장 부분, 그리고 이제 거기 후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인발 시에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메탄프로 사진으로 표면을 일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관 파이프 분량인데 휨 분량이죠. 휨 분량. 보면 가운데 쪽이 아니라 끝부분이 휘었습니다. 이거는 뭐 10파이 1T고, 또 하나는 17.3, 2.3T인데, 발생 유형은 진직도 또는 직진도 분량, 끝부분이 이제 분량이라 하고 끝부분이 이제 휨 분량입니다. 유독 끝부분에 집중이 돼 있죠. 발생 원인은 잔류응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용접을 하면 경도가 올라갑니다. 냉각이 되면서 바이메타 원리대로 베이스 메타이라고 하죠. 모재부가 늘어나죠. 용접부가 응축이 되면서.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용접 심부가 좀 넓을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잔류응력 제거해 주려고 보통 쿨링존이라고 하죠. 냉각존. 냉각존에서 냉각수로 일단 냉각을 시켜서 잔류응력을 제거해 주는데, 파이프가 후처리에 적재 포켓에서 포장을 한 다음에도 상당히 뜨겁죠. 이게 식으면서 바이메탈처럼 한쪽으로 휘는 원리입니다. 이 어떤 뭐 그 스프링백이라 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에이징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후처리 적재 포켓에
꼬임 발생했는데 그대로 포장한 경우이죠. 밴딩할 때 꼬임 발생했는데 대철 밴드라든가 뭐 끈 밴딩으로 그대로 하중을 눌러서 그대로 포장을 해버린 경우도. 일단 꼬인 상태에서 눌러버리니까 그 부분이 많이 휘겠죠. 근데 왜 끝부분이 휘냐? 보통 가운데 밴딩을 하고 양쪽 끝에를 밴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부분에 나올 확률이 확률적으로 좀 높죠. 그 세 번째는 크레인 이동 시에 물건 꺼낼 때 또는 뭐 끝부분에 마찰에 의해서 휨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개선 내용으로는 뭐 대철 밴드를 뭐 통합으로 하든지 아니면 파이프 길이를 단축을 하면 휨 유연도가 좀 떨어지겠죠. 후처리 포켓 낙하 후에 밴딩 전에 정리를 하는 걸 좀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적재 대 적재 시에 규격별로 좀 나눠 놓으면 아무래도 규격별로 나눠 놓는 이유가 출하 시에 선입 선출이 좀 편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공간의 제약을 좀 받습니다. 파이프 회사가 좀 창고가 클 경우는 괜찮은데 창고가 적을 경우는 좀 효용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에이징 현상은 차후에 재검토 예정인데 에이징 현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확인하려면 공장 바닥에 파이프를 놓고 한 2, 3일 뒤에 휘는 방향을 체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에이징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럼 용접기 손을 좀 봐야 합니다. 용접 심부가 열 영향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열의 영향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럼 바이메탈의 원리가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관 파이프 분량 중에 녹 분량입니다. 딱 보면 빨간선 안에 보면 포인트별로 총 3포인트 녹이 발생을 했죠. 이건 물방울이 떨어진 자국입니다. 발생 유형은 뭐 천장에서 떨어진 결로 이제 온도 차이에서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죠. 파이프에서 맺히고 기타 물방울 낙하로 보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뭐 습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온도차, 결로로 인해서 낙하하는 경우입니다. 개선 내용으로는 이제 천장을 보통은 전동식 벤출에다 설치를 해서 습기를 배출하는데 이번 공장에 설치한 경우는 용량이 좀 작아서 배출이 잘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재설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장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 자연 배출이 좀 쉽게 되는데 천장이 완만하게 되어 있으면 위에 응축된 공기가 한쪽으로 몰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벤출에다 크기를 보통 900이 900을 말고 한 1200이 1200을 대형을 놓고 모타 용량을 늘려서 강제적으로 좀 빨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설치를 좀 약한 걸로 해서 나중에 재설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차라리 산업용 송풍기 팔거든요. 시중에 그 파이프 방향을 설치를 해서 파이프 내면 또 외면을 건조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조간 파이프 표면에 물방울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것은 공장 내부의 습기를 강제 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열 영향부 해지부라고 하죠. 해지부 터진 분량입니다. 이게 히트 트리트 어펙트 존인의 약자인데 그 발생 유형은 여기 보시면 용접부가 터졌는데 확대를 해서 보면 용접부 옆에 쪽에 열 영향부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메탈보로 사진 보면 용접 심부 옆에 후크 크랙이 발생이 했죠. 후크 크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재 결함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소재까지 가면 참 많이 머리가 아프겠죠. 발생 유형은 일단 열 영향부 해지부 크랙이고요. 발생 원인은 열 영향부 내 후크 크랙, 소재 내부 개재물 슬러지라고 하죠. 이게 일부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취약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외면 바이트 팁 각도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외경이 25.4나 뭐 12.7, 그럼 나누기 2 곱하기 1.2 이건 상수입니다. 그러면 그 외면 바이트 팁을 좀 보통 파이프 외경보다 큰 걸 쓰면 대패질하듯이 위에 머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날아가죠. 그럼 완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속 살까지 파먹기 때문에 메탈 프로의 이런 결들이 좀 뜯어나지기가 좀 쉽죠. 취약한 거죠. 이런 결들이.
어, 그리고 세 번째는 가혹한 조건. 보통은 이 정도 같으면 거의 100% 압착을 한 경우입니다. 100%. 거기다 눌렀으니까 100% 이상이겠죠. 가혹한 조건을 재검토 필요하다. 용접선 따라 0도에서 압착을 했는데 100% 플러스 알파. 이런 경우는 거래처와 얘기를 해서 압착 조건을 좀 더 달리 하든지 아니면 재질을 지금 SAPH 400을 썼는데 이건 13B급이거든요. 강도를 좀 더 완화를 해서 신율 높은 재질이 좀 약한 걸로 소재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관 파이프 분량 중에 찍힌 분량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눌렸죠? 파먹은 게 아니라 눌렸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용접선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확대를 해보면 용접선이 그대로 눌린 자국이죠. 파먹은 게 아니고 눌렸습니다. 찍힌 건데 자세히 보면 말발굽 현상입니다. 원형의 칩이 안에 박혀 있을 확률이 높죠. 말발굽 모양의 덴트, 찍힘 발생이고요. 발생 원인은 파이프가 눌릴 정도의 경도, 경화된 스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베이스 메탈 모재부 가지고 이렇게 눌러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모재부를 누를 정도, 그리고 용접부를 누를 정도의 힘이라면 경화된 스틸, 일반 베이스보다 경도가 높은 거죠. 그럼 일단은 열 처리가 됐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일단 용접부의 칩이라든가 콜드수라든가 프릭션수라든가 절단하다 보면 마찰 연례에서 급냉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도가 올라가는 그런 칩들, 그런 게 파이프 표면에 튕겨서 올라가는 사이에 그 보통은 거단기 절단 바이스, 거단기 바이스 척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방향의 사이징 롤 사이에 껴가지고 눌렀을 경우,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기 그 방향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구간별로 일정한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구간이 비주기이면 클램프 쪽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재대 적재시에 노출된, 이게 보면 말발굽 모양이 상당히 작습니다. 큰 볼트라든가 못등은 아니고 아주 작은 그런 못등에 의해서 적재시에 쿵 하면서 부딪혔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첫 번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 내용으로는 콜도스 작업 시에 칩 비단 방향을 변경해서 전방향을 후방향으로 톱날 위치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에어 블로잉을 설치해서 비단 부위를 바람으로 불어내는 경우 있고, 역방향도 있고 정방향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적재 포켓 낙하 위치에 고무 패드 덧댐을 할 수도 있고요. 파이프 적재대에도 패드를 부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관 파이프 분량 중에 냉접입니다. 많이 발생하죠. 냉접 부분. 보면 안쪽이 뜯겼고 바깥쪽은 터졌습니다. 바깥쪽은 어떤 힘에 의해서 깨끗하게 깨졌고요. 바깥쪽은 냉접이고요. 안쪽은 뜯겼습니다. 보시면 바깥쪽은 잘 안 붙었죠. 안쪽은 뜯겼고요. 바깥쪽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냉접 용접부가 터졌고, 발생 원인은 파이프 바깥쪽이 터지고 안쪽은 뜯겨 나갔는데, 안쪽에 힘이 전달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응력이 전달이 돼서 파단이 된 경우입니다. 물론 파단보다는 바깥쪽은 가접이라고 볼 수 있죠. 살짝 붙어 있었으니까. 용접 신부 쪽에 열 전달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열 영향부 열이 퍼짐으로써 장력이 좀 취약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다운 1번부터 롤을 재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깥쪽이 형성이 A자가 되는 경우, 보통 B자라든가 안쪽으로 함몰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바깥쪽이 A자의 경우, 그러니까 용접이 제대로 안 붙은 거죠. 바깥쪽에. 그리고 안쪽만 붙이긴 했는데 안쪽이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보통은 일자 수평이 돼야 열 전달이 가장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수평이 안 되는 경우는 A자든, 그 수평이 안 되는 경우는 열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열 영향부가 넓어지고 용접 신부가 약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 브레이크다운 1번부터 C를 띄워가지고 다시 센터를 맞추고 좌우 수평자를 이용을 해서
좌우 센터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래도 용접 열량에 문제가 있으면 용접기 성능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건 파이프 불량 중에 용접 개재물 탈착 불량인데, 보시면 실처럼 보이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면 용접 파이프 안쪽에 용접 개재물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접동이라고 하죠. 용접 부위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용접은 잘 됐어요. 근데 용접을 약간 A자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평이 안 맞죠.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좌우가 섰잖아요. 센터를 기준으로. 좌우가 수평에 돼야 하는데 좌우가 센터를 기준으로 이런 서는 경우를 A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안쪽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바깥쪽도 물론 취약하죠. 근데 용접 열량이 파고 나가서 안쪽으로 스패터, 용접동이 튀듯이 늘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종 모양이 되는데 종 모양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용접동이 대롱대롱 걸려 있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떨어져 버린 경우죠. 잘 떨어지죠. 그래서 발생 원인은 파이프 안쪽에 용접 개재물 관리가 미흡했고, 롤 형상은 A자 형상으로 인해서 파이프 안쪽 용접 부위가 미흡했다. 안쪽 용접 모양이 동그랗게 종형을 형성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면서 스패터가 발생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 내용은 그 브레이크다운 1번부터 롤을 재설정해서 엣지면 수평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곱 번째 품질 교육인데 인발 파이프의 불량과 조관 파이프의 불량 유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